부산에 있어 삼복도로. 이 네 글자는 아픈 이름입니다. 개항과 광복,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우리 근현대사에 잊지 못할 숱한 사연을 품고 있는 삼복도로. 언제부터인가 달동네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한때는 잊혀져 가던 곳이었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삼복도로는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이곳. 삼복도로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 멀리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 부산 동구 일대의 삼복도로입니다. 흔히 삼만디라고 불리는데 이는 산꼭대기를 일컫는 부산 사투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높은 삼만디에 살게 된 이유는 뭘까? 그 옛날 사람들은 물자와 일거리를 구하기 쉬웠던 항구 근처에 터를 잡았고 자고 일어나면 새 판잣집이 세워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판자로 얼기설기 지어진 집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견고해졌는데요. 그러나 미로 같은 골목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삼복도로의 한켠, 이곳에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을 주민들의 삶을 지켜본 미용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속사정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라는데요. 그들에게 이 삼복도로는 젊은 날의 아픔이자 그러나 떠날 수조차 없는 숙명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삼도로 어때요? 뭐 골목길이고 뭐 판잣집이고 세미물도 물동이 나랍에 세워갖고 물 받아 먹고 새벽 끝이 나가야 물도 받아 먹고 하는 그런 동네거든요. 아주 빈촌이었죠. 방도 쫓겨난데 막 오목오목 우리도 그랬는데 막 방 한 칸에 애들하고 7 식구가 오물오물 방 한 칸도 모누도 절절 맬 때가 있었거든. 그런 거 세월이 바뀌면서 방 한 칸 넣기도 힘들었고 방 있는 사람들이 참 기세로 많이 떨었지. 아유 여기 옛날에는 고생들 엄청 해도 살았죠 뭐. 물도 없지. 물이나 있나 대수도 받으러 가려고 하면은 남자들 오면은 물동이도 세리 차서 빠쁘지 뭐. 아휴 그런 시절이 많았어. 근데 그렇게 힘드셨는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럼 살락하게 버텨야지 어차피라. 이처럼 층층이 쌓여있는 집집마다 고달팠던 지난날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범일동에 있는 성북고개시장. 한국전쟁 직후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인데요. 그 당시엔 번개시장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후 3시경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장을 열고는 6시가 되면 번개처럼 빠져나가 붙은 이름이라는데요. 1959년에 장사를 시작한 조필순 할머니는 그 시절이 꿈만 같습니다. 이 행성된 거는 그때 하여튼 70년도 그 정도 돼서 그렇지 싶다. 그때 바짝 좀 하더만 그러면 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저 딴 데로 가피고 남한 사람은 살아. 지금 시장도 안 돼. 이 일대는 아주 후진 동네가 돼가지고 도로도 조그만했고 똥차가 밤물에 오가지고 막 똥차 감 지르고 막 똥차 퍼내고 막 그랬어요. 막 찌개저이들이 막 빨래도 넣으면 후딱 걷어가 가고 막 그랬어요. 양푼 있는 것도 내놔면 달랑 찍어가 갚이고 막 밥도 어서 안 주면은 막 찍어가고 막 그랬다니까. 아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제는 이거 동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싶으지. 아 정대 우짜면 사람만 없다니까. 그럼 아 이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만 남아가고 안 되겠다 그래 싶을 때가 있지. 그게 이제 느낌이라 그죠?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자리엔 이곳에서 청춘을 바친 이들만 남았습니다. 초기에는 상가나 없이 전부 노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자리 싸움도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한창 전성기였던
7, 80년대에 비하면 많이 위축된 모습입니다. 도심에서 삼복도로를 바라보면 한 아파트 단지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알록달록한 색채가 인상적인 이곳은 1978년에 건립된 문화아파트입니다. 부산의 1세대 아파트들인 좌천, 문화, 금성. 이 세 개 아파트 13개 동이 무려 40년 만에 무지갯빛 새 옷을 입은 건데요. 삼복도로에 들어선 이들 아파트는 그동안 개발과 발전에서 비껴나 도심 속 슬럼 지역으로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부산시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요 사마고무 국제상사 그다음에 그런 큰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공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상가도 활성되고 뭐든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떠나고 없기 때문에 사실로 보면은 이 생활 근거가 없어요. 월급쟁이들 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이 젊은 사람 자기 이 취업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직장에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 무용지면 쉽게 말해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살기가 안 좋아요. 직장에 있어야 직장이 없잖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는 서울 정도로 전망이 좋아요. 왜 그러면 저 앞에 부산 이 대교 지금 곧 준공이 돼가지고 개통이 얼마 안 돼요. 저녁에 나와보면 불빛하고 이 바다의 조명이 정말 한번 와서 보면 누가 와도 야 멋지다 할 거예요. 실제로 이곳에서 바라보는 부산항의 전망은 일품인데요. 역동적인 부산항을 내려다보며 나태해진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삼복도로를 떠나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이들이 남아 이곳에서의 새로운 하루를 열어갑니다. 부산 원도심의 산허리를 휘감은 삼복도로. 굽이굽이 이어지는 이 길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삼복도로 르네상스. 가장 주목받은 것이 바로 이바구 길입니다. 이바구는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개항 이후 우리네 굴곡진 근현대사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해 3월 길을 연 초량 이바구길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10만 명이 다녀가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송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뉴스를 보고 그냥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래 이리 왔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크게 지금 자원을 할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유물들을 관광 자원에서 우리 부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이런 걸로 좀 심도 있게 부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바구길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이곳은 168 도시락국. 올해 4월에 개업한 마을 기업이라는데요.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는 분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80세의 어르신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곳의 주테마는 다름 아닌 추억. 그래서 메뉴 또한 추억과 관련한 것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곳에 오면 옛 생각도 절로 난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항에 배가 들어오는 게 보이고 또 부산역에서 이렇게 붕 하고 기차 소리가 나면 기차 들어오는 게 보이면 지게를 지고 삼복도로에서 막 내려왔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차례대로 서서 일감을 받았대요. 이 사람이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오면 지게로 저쪽에 날라주고 돈 받고
기차에서도 배에서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올라오면서 쌀 한 봉지 사들고 연탄 2개 사들고 그렇게 올라왔답니다. 그 시절엔 어쩌면 그토록 가난했을까요? 너나 할 것 없이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사람 사는 정만큼은 그때가 지금보다 푸근했습니다. 문만 열면 얼굴 보고 얼굴 보면 그래도 이빨을 보이고 웃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넘칠 수밖에 없죠. 야, 너희 집 문 닫아라. 야, 어제 보니까 문이 열려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아파트는 쿡 닫고 들어가면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나에게 삼복도로란, 나에게 동구란, 나에게 우리 동네란 내 삶이다죠. 내 살아가는 모습이고 내 생활상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 골목 어딘가에서는 그 시절의 애환이 묻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이 같은 느낌은 이곳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168계단입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아득할 정도로 높은데요. 가파른 길은 아찔할 지경입니다. 내가 추측하기로는 한 40년 전에 이 위에가 밭이었는데 그 밭 고랑에 이제 집이 들어서면서 이제 집터가 마련되면서 요 고랑이 막히고 고랑이 밑으로 들어가고 위에 덮어가 계단으로 아마 그 계단으로 연결이 된 것 같고요. 저 위에 지금 삼복 도로가 생기면서 거기 된 것 같습니다. 옛날을 해상시키는 뭐 그런 지난 꿈을 현상시키는 그런 아마 도로가 아닌가. 삼복도로가 피난민들이 옛날에 그 살던 곳 그러고 어려운 시기 때 참 모든 걸 극복하고 지나온 그런 하나의 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예. 누군가는 노동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렸을 계단. 또 누군가는 술에 취해 휘청거리기도 했을 텐데요. 현재를 걸으며 과거를 만나고 과거를 바라보다 문득 현재와 마주하게 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길은 김민부 전망대로 이어지는데요. 가곡 기다리는 마음의 작사가인 김민부 시인을 기리는 곳입니다. 옛 고향을 다시 보러 저희랑 같이 저희에게 보여주려고 온 것 같아요. 와, 여기까지 와서 올라오니까 조그마한 집도 보니까 재미있고 계단도 올라오고 맛있는 데 들리니까 재밌어요. 그러나 가파른 계단이 초행길엔 만만치 않은데요. 우리네 인생처럼 이곳 역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잠시 쉬며 숨을 골라봅니다. 최근 관광객들이 늘면서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곳은 까꼬막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부산 동구청과 마을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깔끔한 시설에 가격 또한 저렴해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삼복도로 옛 사진도 전시돼 있어 볼거리를 더해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곳에서 보는 전망이 일품입니다. 이 옆에는 마을 카페인 천지백가리가 들어서 있는데요. 이는 부산 사투리로 그 수가 아주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부는 일반 카페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작은 공간이지만 이 카페가 들어서면서 마을엔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첫째 동네도 깨끗해지고 또 옛날에 이제 이게 없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길가에 이래 모이가 어머니들이 막 군데군데 모이가 얘기하고 계시면 이 카페로 생기면서 이제 어때 손님이 없으실 때는 이제 어머니들이 여기서 모이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야기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이러네. 이 생김으로 해서 어머니들한테도 좋지. 매우 좋지. 변화해야 한다는 게 너무 저희들로서는 처음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그 변화를 지금 가져왔으니까 그게 참 좋지. 그래서 이제 여기 아쉽다는 거는 조금 더 이제 더 우리가 멋있는 삼복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그 기대합니다. 변화는 많이 변화됐어요. 옛날에 비하가. 삼복도로의 변신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을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언뜻 봐선 산동네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원래 교회 터였다는 이곳은 2년 전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내부는 멋스럽게 꾸며져 있는데요. 음식 맛으로도 유명하지만 산만디에 자리한 만큼 전망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산만디란 이름이 제가 서울 사람이 들었을 때 사투리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거기 산만디에 자리 잡았다, 뭐 산만디에서 왔냐 이런 말에 산만디가 이태리 말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너무 예뻐서 산만디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죠. 오실 때마다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저희가 친절을 모토로 했던 게 정말 험한 길을 오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오시기도 하지만 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주소를 찍으면 너무나 꼬불꼬불 올라오게 돼 있어요. 다른 동에서 오시는 분들, 또 좋은 차 갖고 오시는 분들은 오시자마자 화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 그러고 뭐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고 그랬던 게 오히려 또 플러스가 됐던 것 같고요. 또 오신 만큼 여기 오시면 여기 되게 독특하고 그다음 제일 좋은 건 이제 부산항이 잘 보이는 그런 게 좀 메리트가 되고 있어요. 서울에 거주하다 남편의 고향인 부산에 왔다는 정혜리 대표. 이탈리아 가정식을 지향해서인지 전체적으로 맛이 소박한데요. 성악을 전공한 정 대표가 요리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이탈리아 유학 시절. 솜씨 좋은 하숙집 아주머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요리가 외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자그마한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산이 이렇게 근접하게 도시가 가깝게 바다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을까 싶거든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동해 같은 경우도 바다고 그다음에는 뭐 그냥 해변이고 도심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부산의 특성이 이렇게 가깝게 이거는 그리스의 산토리니나 뭐 아말피, 이탈리아 아말피 같은 그런 도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지역인 것 같거든요. 도시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매력을 가진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한 군데인 것 같고요. 지금 북항대교도 개통을 해서 밤에 너무 예뻐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선 이탈리아 가정식 요리 강좌를 소규모로 열기도 하며 주인장이 원래의 전공을 살려 정기적으로 음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시작된 삼복도로는 중구까지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길의 끝엔 민주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속의 공원. 다시 말해 중앙공원 안에 새롭게 민주공원이 조성된 건데요. 삼복도로를 오가는 버스들의 마지막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한국 근현대사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해온 4.19와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이어져온 부산 시민들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9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시민공원인데요.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와요. 공기 좋고
또 매주 운동하러 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일 오거든요. 산에도 가고 토요일 되면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여기에. 예. 옛날에는 이렇게 숲이 문창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옛날에는 그다지 그냥 좀 이렇게 빚은 상태였고 그런데 지금은 막 나무도 꽉 찼고 하여튼간에 이 뒤로 돌아가 뺑 돌면은 산책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고 다 숲이 있고 막 새파리 해가지고 진짜 막 마음이 천합니다. 높이가 70m에 달하는 충원탑은 부산 출신 군경 전몰자를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공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구도심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나라를 지키다 숨진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다양한 기념비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이 모두가 우리 근대 역사의 소중한 발자취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그 민주주의라는 이름 또는 민주라는 이름을 걸고 건립된 이른바 미모리얼 파크로는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당연히 국내에서도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만치 한국 근현대사에서 저희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고 그러한 어떤 중요한 가치를 학습하는 장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추고 있는 동시적인 또는 공시적인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항쟁 기념관에 들어서면 우리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전시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민주화 과정에 있었던 숨겨진 진실까지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조금 더 사회의 정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각들을 담은 공연 그리고 전시를 많이 열고 그러한 내용들이 시민들이 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대중적인 내용으로 또 접근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두 마리 토끼가 되겠네요. 그 두 마리 토끼들을 다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기념관 위의 조형물인 민주의 횃불은 민주주의의 염원을 담은 상징물로 저녁이면 조명이 들어와 실제 횃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삼만디에 사는 사람들에게 삶은 이 가파른 계단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날 것 같지 않던 오르막도 언젠가는 끝이 나기 마련이죠. 잠시 멈추고 돌아보면 우리는 벌써 이만큼 올라선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는 삼복도로. 이곳은 부산 사람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